일반적으로 저림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떤 원인이 되어 시작되었던지 결국은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손발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 많은 환자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시고 내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손발 저림은 많은 경우 혈관의 문제보다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 척수까지를 보통 중추신경계로 일컫고 척수 이하 신경뿌리로 나와 근육, 피부, 내장기관 등 온몸에 분포된 신경을 말초신경계라고 통칭합니다. 말초신경계를 또 나누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느끼는 데 관여하는 운동신경, 감각신경과 의식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불시적으로 작동되는 자율신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초신경 즉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계에 생기는 질환을 말초신경병이라고 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은 흔한 질병입니다. 분류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률은 1에서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55세 이상 인구의 8%에 이르는 환자분들께서 말초신경병이 있다고 합니다.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여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증상들을 예를 들어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신경병의 양성 증상으로 인해서 근육의 떨림,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음성 증상으로는 근위약이나 힘빠짐, 근위축이 있겠습니다. 감각신경의 경우 양성 증상으로 따끔거림, 저림, 통증, 통각과민 등이 있겠고 음성 증상으로는 감각저하와 둔한 느낌이 있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말초신경계 중 어느 부분이 주로 침범되는지 즉 병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초신경의 가장 말단 부위 즉 손끝, 발끝, 발바닥부터 증상이 발생하여 손발 저림 증상이 야기되는 것이죠. 양쪽 비슷하게 증상이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비대칭적이거나 근위부의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구조적인 염증이나 외상 또는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신경의 영역을 따라 이를테면 소목터널 증후군이라면 정중신경의 영역을 따라서 혹은 대상포진후 신경통과 같이 척추 신경절에 주로 병소가 있다면 척추 분절에 국한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초신경병의 원인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수십 가지가 넘지만 크게 분류를 한다면 대사증후군 및 전신질환과 연관된 경우, 비타민 결핍이나 특정 약제, 알코올 등의 신경독성과 연관된 경우, 염증 매개의 신경병 및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된 경우, 유전성 말초신경질환 또는 국소적인 염증 또는 압박에 의한 신경병증, 그리고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등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상증후군 중에서 말초신경병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 고지혈증 등이 있겠고 만성신부전이나 갑상선 질환 등 전신질환도 흔한 원인입니다. 비타민 B군 결핍이 말초신경병과 연관되어 있음이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최근에는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당뇨신경병 환자에서 통증이 심한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경 독성을 갖는 약제 사용 과거력이나 음주도 중요한 원인이고 좀 더 드물지만 염증 매개의 말초신경병증도 감별해야 합니다. 언급한 원인의 경우 환자의 생활습관이나 병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세한 혈액검사,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자율신경 기능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시 신경초음파나 MRI를 추가 진행하여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성 신경병은 2,500명 중 1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족력과 혈액을 통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말초신경의 국소적인 압박 또는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CT나 MRI, 신경초음파 등을 추가하여 진단합니다. 다만 최근 여러 검사 방법의 발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도 원인 불명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